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첫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대상에 이제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능에 따른 분류를 배우는 거예요. 기능. 요 기능은 뭘까요? 자, 등기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등기부의 역할. 등기부의 역할, 요게 이제 역할이라고 이제 기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등기부의 역할, 아니면 등기사항의 기능, 요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를 뭐라고 그래요? 사실의 등기죠. 갖고 올 거는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사실의 등기와 무슨 등기로 나눠져요?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죠. 자, 사실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이걸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 자, 부동산 표시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아버지, 아버님, 아빠. 어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죠?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뉘앙스. 그죠?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약간 엄하신 것 같죠? 아버님 그러면 더 엄한 것 같죠? 아빠 그러면 되게 친근감이 가죠? 그러니까 요 뉘앙스의 차이예요. 뉘앙스. 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게 감이라는 겁니다. 감을 때려잡아야 돼. 감으로. 감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느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해결이 해줘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천수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어라는 게 있고 석수어라는 게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어죠. 그래서 고기 어자야. 그러면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럼 뭐랑 같은 말이죠? 이거는 우리 고기 중에서 두 자로 따고 얹으면 이게 조기야. 조기. 조기를 뭐라 그래? 천수어라고 그래. 천수어. 천자가 무슨 천자일까요? 하늘 천자. 조기를 말리기 위해서는 초가 지붕에 던져서 말린다. 그래서 천수어라는 말을 써주고요. 추자가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 그래서 추석 제사상에 뭐가요? 조기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석수어는 뭐예요? 돌석자야. 그러면 조기를 먹고 꼭 해부를 해봐요. 그러면 흰돌이 두 개가 나와. 흰돌이. 이 흰돌 요 두 개 조그만 거 요 두 개가 나와요. 머리에 보면. 그걸 뭐라 그래? 석수어라고 그래. 조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바지런히 해야 돼요. 뭐예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암기. 그럼 봐봐요. 법은 뭐예요? 이해와 뭐가 수반이 돼야 돼? 암기가 수반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조기라는 것을 빨리 외워줘야 돼. 천수어, 추수어, 뭐예요? 석수어, 뭐예요? 조기. 자, 어떨 때는 천수어로 나오고, 어떨 때는 추수어로 나오고, 어떨 때는 석수어로 나와요. 그럼 봐봐요. 어떨 때는 사실의 등기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표제부 등기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외워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읽어볼래요? 또 갖고라고 그런다. 소유권이라고 좀 해봐요. 소유권. 제가 그걸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소유권. 자, 그러면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갖고 얼굴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 그러면 권리의 등기 나오면 요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이걸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갖고 얼굴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전세권 등기 갖고의 얼굴이에요. 전세권은 얼굴죠. 무슨 등기예요? 권리의 등기잖아. 권리의 등기. 그죠?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두 자로 얹으면 권리야, 권리. 예약. 좋아요. 그러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권리의 등기로서 가등기는
가구 또는 얼굴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가구에만 기록한다. 그러면 갑자기 면봉이 와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럼 자기가 가등기를 권리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예요? 가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굴에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감정 이제 의미를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요. 권리라는 것은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탈세 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야? 가꾸는 며칠? 60일. 가꾸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을 등기를 강제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뭐예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러면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뭐예요? 신상이야, 신상.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고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그 옆에 아마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실익들이 딱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한번 봐봐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서 실익이 나타나요? 자, 추정력에서 실익이 나타나고, 자, 부기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가등기,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무효등기, 유용에서 실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번호, 요렇게 이제 실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실익을 한번 생각해보죠. 요 추가 뭐예요? 추측.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사실의 등기, 부기등기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그러면 표제부에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 그러면 여기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죠. 자, 건물이 하나 전하는데 뭐예요? 어느 날 불가항력으로서 전부 불탔다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 하죠? 멸실 등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 건물을 하나 줬어요. 건물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요 흰 집하고 빨간 집은 가격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빨간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무효 등기 유형은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돼.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자, 접수번호는 뭐의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돼. 기록되지 않아요.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무효 등기 유형.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시험은 이제 요거죠. 이제 말장난이에요. 권리 등기에는 무효 등기 유형이 인정된다. 유형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고. 자, 어떤 차이가 봐봐요. 자,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여쭤보죠. 권리 등기에는 무효 등기 유형이 인정된다. 어때? X. 권리 등기에도 무효 등기 유형이 인정된다. 왜 는자하고 도자하고 나올 때가 답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집니까?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권리 등기. 권리 등기는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제3자. 그럼 제3자가 개입되면 그때는 무효 등기 유형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 등기에는 그럼 제3자가 있을지 단서를 안 달아줬거든. 그럼 요거는 뭐예요? X다우다. X.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도라는 것은 A적 측면이죠. 그러면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A적으로 무효 등기 유형이 인정, 불인정? 인정. 이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잡힐 듯이 안 잡혀.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당하는 거예요. 헛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는자고 도자고 이렇게 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답이 달라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사실의 등기는 부기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한다. OX.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왜 작아지는지 아세요? 여기 또 언제나, 그죠? 언제나. 아마 X죠. 아마 오죠. 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문제. 다음 점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일단 뭐부터 찾아봐? 표제부. 그럼 표제부 변경 등기. 그래서 이제 5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었네.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때는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야. 그럼 요거 하나만 가르쳐줘도요.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해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실익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봐볼래? 우측 방주에 157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자, 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읽어봐요. 접수번호 2, 가등기 3, 부기등기 4, 추정력 5, 무효등기를 읽어봐요. 하지 못한다. 별표가 5개짜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지문이 뜨는 거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활용해 먹어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제 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을 잡아놔야 되고. 자, 여기 봐봐요. 이것들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뉘앙스를 잡아놓고 감을 잡아야 돼. 맨날 이렇게만 잡는다고. 봐봐요. 애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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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뭐가 엑소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거는 감을 이해하면서 감을 외워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외울 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부동산 표시 등기.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갖고 얼거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앞에가 단서가 안 붙으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관리냐.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앞으로 등기 민법 이런 것들은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쭤보는 게 봐봐요. 맨날 여쭤보는 게 벌써 이제 공부가 자유로운지 영혼이 자유로운지 문제 풀 준비가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에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지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오라고 그래? X라고 그래?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다. OX? X죠. 왜? 단독행위라 나오면 자기가 항상 단서를 붙여봐야 돼.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생각이 짧은 사람 봐봐. 통정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단독행위에 뭐가 적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단독행위는 몇 개가 있다? 2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권리의 등기 그러면 뭐예요? 갖고 아니면 알고.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의미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법상 권리변동. 뭐예요? 실체법상 권리변동. 한번 읽어봐요. 실체법은 즉 민법이야. 그럼 실체법상 권리변동은 뭐냐? 바로 득실 변경이야. 봐봐요. 맨날 득실 변경 하면서 저 득실 변경이 뭐냐 물어보면 뭐예요? 몰라. 그 실체법상 권리변동 즉 이게 뭐예요? 바로 득실 변경이야. 민법. 실체법을 민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실체법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내용이야, 내용.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내용을 해석하는 거거든. 법률행위 해석은. 자, 그러면 여기 무슨 변경이? 득실 변경. 두 자로 건치면. 그랬더니 득실 변경을 두 자로 건쳐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상하죠. 이게 변동이야. 뭐라고? 변동. 그러니까 자, 물건 변동. 그럼 물건 변동 몇 개? 3개죠. 취득, 변경, 소멸.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게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법상 권리변동. 여기 한번 읽어봐요. 권리.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아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디를 지정해요?
갖고 아니면 얼구잖아.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법상 권리변동은 뭐냐?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여기는 무슨 변경? 득실 변경. 여기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요 잠깐만 요 6개가 뭐 여기서만 나와. 갖고 올 거에서만 왜 여기에서만 보설, 이변, 처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키워드는 뭘까요?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가로 1번에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거기 옆에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아,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런다. 보설, 이변, 처소. 자, 이 등기법의 현재 6단계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전. 그럼 보전을 나올 수 있도록 요거는 뭐예요? 조건 판사로 암기가 돼야 돼. 써봐요. 그 옆에다 써요.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 이렇게 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이제 등기법 그럼 봐봐요. 여기 가꾸에 읽어요. 여기 봐봐요. 가꾸 읽어봐요. 소유권 그래요. 그러면 뭐 가꾸가 여기 봐봐요. 요 등기를 최초로 하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이가 건물을 신축했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자, 여기는 뭐야? 가꾸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은 소유권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보전은 소유권밖에 못 써요. 그래서 보전은 뭐예요? 소유권에 한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처음. 그러면 뭐예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줘야 된다. 처음이니까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러면 처음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이니까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죠. 뭐는 발생하지만 신청권은 발생하죠. 그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봐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보전할 청구권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전 등기는 그러면 뭐는 발생하죠?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걸 써먹기 위해서 봐봐요. 그러면 벌써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보전은 뭘 가고요? 다시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럼 봐봐요. 자, 실력차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죠. 자,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대장상 최초의 명의인만 등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매수인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먹거든. 벌써 활용해 먹거든. 근데 봐봐요. 근데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인은 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자, 매수인이 가서 내가 신축 건물을 사서 매수인이 보전 등기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렸어. 등기 이미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그때는 단속 규정으로서 그때는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야. 그게 무슨 생략? 모두 생략 등기는 가능 불가능?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미 등기가 끝나버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보전이라는 하나의 단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활용해 먹는다고. 그러면 모든 등기 스타트는 어디예요? 보전이네. 그래서 별표 5개네.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보전은. 소유권 보전 등기가 출제가 안 되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하고 모의고사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봐봐요. 벌써 요거 가지고 활용하면 감이 있나 봐봐요. 감.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애워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원이가 연월일을 기록한다. 어때? X죠. X죠. 자,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어때요?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아니, 그럼 등기원인가 며느리는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민법적 관점에서 대비해보는 거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원인가 등기 며느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봐봐요. 요거 제가 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라도 제대로 잡고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이제 문제풀이 가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활용만 해먹으면. 그러면 보존 등기는, 자, 보존 등기는 뭐예요? 금원능적으로 거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개설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있죠? 설정. 설정이라는 의미는 뭔가? 바로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여기 읽어봐요. 무슨 권리? 소유권 이해의 권리. 갖고의 얼굴. 얼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면 뭐예요? 보존.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등기가 되는 거야. 설정 등기. 설정 등기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뭐하는 것?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설정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좀 압축을 시켜봐요. 가물. 자, 이게 뭐예요? 제한물건이네.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은 뭐예요? 제한물건은 읽어봐요. 뭐예요? 설정. 그래서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러면 지상권을 뭐한다? 설정한다. 그럼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예요? 김포에 뭐예요? 누님이 있었어요. 이제 합격은 했지만은, 자, 김포 누님이 뭐예요? 2년차 되는 날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맨날 수업 들을 때 뭐라고요? 나 옛날에 숙대 출신이요. 이대 출신도 아니고 숙대 출신이요. 그래서 숙대, 부러워하네요. 숙대 이대하면 부러워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샤파다라는 거야. 뭐예요? 숙대 출신. 무슨 숙대 출신이에요? 법은 뭐예요? 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많이 접해보느냐 못 봐서 경험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학벌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여기 봐봐요. 자, 고려대 우리 수강생 형님이 계셨어. 저보다 4살이에요. 합병 나서 죽어버렸어. 합병 나서. 자살해버렸어요. 합병 나서. 합병으로 죽어버렸어. 자기가 뭐예요? 저한테 와서, 나 고려대 출신이야. 그래서 뭐예요? 나 뭐예요? 3개월이면 충분해. 그래서 3개월. 자기는 시험에 시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예요? 3개월 전에 왔으니까 5개월이죠. 딱 떨어져서. 그래서 뭐예요? 시험에 뭐예요? 자존감이 상실이 된 거야. 그래서 뭐예요? 1년 동안 술을 뭐예요? 퍼가지고 강경화로 갔어. 무슨 고려대가 필요해요? 뭐가 서울에. 자, 부지런히 해야 돼. 학문은. 그럼 봐봐, 이분이 이제 1년 차에 뭐예요? 자꾸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애가 빼앗대. 자,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설정.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이게 키워드야.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누구한테 설정을 해줘서? A가 B한테.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여 사람은 저당권자. 그러면 숙대 누님은 맨날 뭐 거꾸로 이야기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어때? 답이? 바뀌죠. 누가 건자고 누가 설정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설정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1억이 뭔데? 피담보 채권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그쵸?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설정적 성계. 26회 2.5점짜리고.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며칠? 4월 6일이죠. 7일 더해봐봐요. 13일부터 오후에 3시부터 뭐요? 6시까지 뭐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을 이제 풀이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뭐요? 자, 13일이 뭐요? 14일이죠. 그럼 7일을 더해봐요. 7일 더하면 며칠이죠? 21일. 그럼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문제 풀이를 싹 해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는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한 10시부터 한 6시까지만 아마 될 거예요. 6시 아니면 7시까지. 그래서 21일 날은 공시법 기출문제풀이. 그러면 13일은 이제 쭉 해서 토요일 날 2시부터 3시부터 5시, 6시까지 해가지고 뭐요? 그때 한 6주, 5주 잡아서 뭐요? 천천히 할 거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민법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공지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21일 날은 뭐예요? 공시 기출 10시부터 뭐지? 그렇다고 그 다음 주에 가버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린이날. 그 다음 주에 또 하려니까 뭐예요? 스카탄신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5월 4월 뭐예요? 끝에 아마 21일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뭐예요? 공제라고 그랬으니까 공제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설정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돼요. 자, 읽어봐요. 이전이 뭐예요? 이전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주체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주체. 그러면 우리가 주체하면 뭐라고 됐죠? 이걸 자꾸 세뇌 교육을 스스로 자꾸 보도마요. 자기가. 그러면 인하면 무슨 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러면 이전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주체의 변동.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변이죠. 그러니까 변경. 변경은 뭐예요? 이거는 객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객체의 변동. 자, 객체의 변동 아니면 권리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권리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때는 변경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자, 무슨 제한이 있죠? 처분의 제한. 자, 함부로 몽둥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처분 제한은 항상 특약은 X야. 특약을 정할 수 없고요. 계약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만 우리가 반성하는 법률 규정. 그래서 이제 처분 제한은 우리가 이제 대표 선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대표 선수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 읽어봐요. 이게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어야 돼.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라는 거예요. 검전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2억을 꿔줘서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가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피보전 권리할 때 뭐예요? 가처분을 하게 돼. 가처분.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봐봐요. 처분 제한은 읽어봐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특약은 안 되죠. 계약도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법률 규정. 그러면 읽어봐요. 가압류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법률 규정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고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가압류는 검전이었구나.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구나.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제한이다? 처분 제한이다. 근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실체법에서 대표적으로 판매 특약 등기도 일종의 뭐예요?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특약은 함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거기에 법률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것만 딱 갖춰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별표가 3개짜리. 자, 6번째. 소멸은 소멸로 가네. 소멸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법의 핵심 단어가 바로 얘네들이야. 봐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봐봐요. 벌써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문제는 절대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연필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죠. 전세권 설정. 그러면 자기가 연필로 설정이구나.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 설정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최초로 창설할 때.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변경. 변경은 뭐예요?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자, 읽어봐요.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동.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최초로 1억을 전세가를 설정해놔서 그럼 무슨 등기가 될까요? 전세가 설정 등기. B가 C로 바뀌었어요. 무슨 등기죠? 전세가 이전 등기.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요 1억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전세가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전세가 변경.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핵심 단어가 여기가 봐요. 설정, 변경, 이전.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뭐예요? 모든 게 변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저도 그냥 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봐봐요. 보전은 딱 보전 보면 이거는 각호를 최초로 계산하는구나.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등기부로 왔더니 이걸 최초로 계산하면 뭐예요? 보전. 이걸 최초로 계산하면 설정. 이전하면 주체의 변동이네. 주체의 변동. 변경.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 변동이 있을 때. 자, 그러면 변경 등기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또 써먹을 줄을 모르네. 변경 등기는 몇 종류일까요? 두 종류가 있겠죠. 읽어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골구 변경 등기. 그러면 크게 뭐예요? 표제부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변경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 한다. 어때? X.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부초예요. 이게 이제 모든 단어에서 이 단어들이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처분 제한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자,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기품, 실익은 기준은 뭐냐? 가압류는 검전이요.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 변동.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보설, 이변, 처서가 바로 여기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요걸 최초로 계산하면 보전. 요거 설정. 그러면 주체가 바뀌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여기도 이전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객체가 변경되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렇죠. 자, 표제부가 바뀌었다. 표제부 변경 등기. 각구, 얼구 변경 등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보설, 이변, 처서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 등기부의 역할에 따른 분류.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각구, 얼구는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다시 각구, 얼구. 각구는 무슨 것?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이게. 그러면 각구, 얼구는 뭐가 있어? 보설, 이변, 처서. 보전을 때려잡으면 각구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이건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시간부터 뭐밖에 안 들려요? 등기밖에 안 들린다라는 거야. 등기.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왔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각구, 여기는 얼구. 그러면 여기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세 번째, 그래서 뭐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나요?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라서 1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기입등기네. 그러면 기입등기는 항상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원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세세 그러면 무슨 등기? 기입등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99, 81.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99, 81. 그러면 77에 49죠. 근데 어떤 학원 가니까 77에 47이라고 그러대요. 이제 99단도 다 꺼먹어서 이제 66에 36. 그럼 읽어봐. 세세 그러면 무슨 등기?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등기. 이게 본능으로 나와야 돼. 등기법은. 그 다음에 차후에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이제 등기 문제를 응용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세세를 찾아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더라. 봐봐요. 요거 각구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뭘까요? 보전. 여기를 설정. 그럼 보전과 설정은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하나 더 찾아보니까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할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그럼 이전도 세세가 나오네. 그럼 보전 설정 이전은 무슨 등기? 기입등기. 자, 그러면 이걸 또 연결고리를 해놔야죠. 지금 연결고리를 하나도 안 해놨어. 그래서 등기법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래도 민법도 문제가 안 풀려. 민법도. 왜냐하면 기초 원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조문 하나밖에 없어. 조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게 법률관계는 많은지.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뭐예요? 기초 이론만 해놓으라고. 문제풀이할 때 법률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봐봐요. 갑토지를 어리 뭐예요? 어리 20년 자주평 공연하게 했어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그러면 월과 병이 넘겨버렸어. 그러면 병이 정한테 넘겨버렸어. 법률관계가 몇 개가 생성되는 거야? 하나, 둘, 그 다음에 얘가 관계에서 3개. 요 관계에서, 그러면 여기 4가 발생하네? 그러면 얘 관계에서 뭐가 5가 발생하고, 요 관계에서 6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률관계 백날 떠들어봐야 뭐야? 어차피 기초 이론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점유취득시효는 기초 이론만 정확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 때 몇 번, 두세 문제 풀어보면 전개가 되거든. 전부 기초 이론이 되면 요 법률관계를 스스로 자기가 따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그럼 요 관계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법률관계. 이런 법률관계야. 이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20년, 무슨 점이었어요? 20년 자주평원 공연하게 했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근데 알았어. 알고 넘겼어요. 악의 흔이에요. 악의.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더라. 저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어리 밥한테 뭐예요? 계약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리 그러면 밥한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었죠. 근데 이 사람 그러면 요 집이 매득이 10억 땅이야. 그러면 갑이 어한테 뭐 그러면 정이 와가지고 갑한테 야 너 어차피 10억짜리 뺏기지 않나. 뭐 어차피 얘한테 뺏길 거 나한테 5개 팔아라. 무슨 가담했어? 저것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법리. 다 배워놨어요.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못하니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할 때 연결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뭐요?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꼼꼼하게 정리해놓고 문제풀이 가서 활용만 해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차피 수업시간에 갑을병정 이야기해봐요. 갑돌이, 어리, 얼병이. 이것만 갑을병령만 생각이 나는 거지. 기본도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새롭다. 그럼 무슨 등기? 기입등기. 아까 연결해. 보전, 기입등기. 설정, 기입등기. 이전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럼 요거는 무슨 정? 권리정. 권리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그러면 읽어봐요. 새로운.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언제 만들어져? 보전, 설정, 이전. 그렇죠. 그럼 다음 모의고사 봐봐요. 자, 등기 필정보를 작성 자유가 아닌 것. 1번에. 자, 다음 중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자는 거 읽어봐요. 이전, 변경, 보전, 설정, 이전. 정답은 변경이네. 변경은 아까요. 주체의 변동이 아니죠. 뭐의 변동? 객체의 변동. 이런 모의고사 뭐예요? 숱하게 출제됐네. 3월달 모의고사에. 3월달 모의고사에. 자,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본인이 노력해줘야 돼. 그럼 와봐요. 읽어봐요. 세세. 기입등기. 그렇죠. 세세 기입등기.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뭐 질문을 계속 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게 왜 기입등기입니까? 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갑성이에요? 제가 갑성이가 되고 싶어. 갑성인가? 아버지가 갑성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기입등기는 뭐예요? 국가가 새로운 등기원이 발생하면 새롭게 해주라고 그래서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자, 그러면 기입등기 내용에 따라 뭘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읽어봐요. 변경. 변경은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객체의 변동으로서 즉 권리의 내용 변경. 요거는 뭐냐?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후발적. 그러면 일부 후발적 변경 이렇게 나와야 돼. 법명적으로.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슨 등기일까요? 경정 등기.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래 1 곱하기 1 하면 경정 등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경정 등기를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무슨 성? 동일성. 이렇게 하나 더 숙제해야 돼.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숙제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일부 원시적 경정 무슨 성? 동일성이라는 거예요.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슨 등기가 나오죠? 옆에 말소. 말소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별표.
자,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니까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말소 등기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전부 플러스 뭐예요? 자, 불일치 아니면 부적법. 그래서 전부 불일치 뭐예요? 말소.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자, 권리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으니까 말소는 통상 뭐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 돼.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는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제3자의 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한 등기네. 그러면 말소 등기 시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어때? X. 반드시 첨부해줘야죠.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승낙자에 뭘 붙여? 인감증명을 붙여. 근데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봐봐요. 이제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읽어봐요. 혼동이야, 말소. 말소가 포인트예요? 혼동이 포인트예요? 말소가 포인트면 공동신청이야. 근데 여기서는 혼동이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돼. 그러니까 혼동이야, 말소야. 혼동. 그럼 혼동이 뭐냐? 그럼 한번 볼까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요 집을 사버렸어.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혼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때는 전세권은 사라지죠. 그럼 혼동이야, 말소는 말소지만은 혼동이 포인트죠. 단독, 공동, 그래서 출제원이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동이한 말소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이 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럼 봐봐. 이게 없으면 뭐예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근데 혼동은 뭐라는 거예요? 혼동이한 말소는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이죠. 단독.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면 혼동은 눈을 익혀야죠. 그러면 읽어봐요. 혼 앞에서 하나가 되는가? 그것들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이 사라져? 의사표시 있어 없어? 전세권이 사라지면서 나 사라질게 그러고 사라져? 그렇지. 혼동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조로 빠져? 187조. 산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그렇죠. 등기하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민법, 등기법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외우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놔야 그 다음에 암기 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말소 등기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조건반사로 이렇게는 나와야 돼. 말소. 권리, 전부 불일치. 읽어봐요. 말소, 전부 불일치. 말소가 돼.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거기 다섯 번째 뭐가 나오죠? 멸실이죠. 자, 멸실은 그러면 가로열고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전부 멸실이네. 전부 멸실. 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타서. 변경 등기가 돼. 그러면 멸실 등기가 되려면 읽어봐요.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부 해야 되는 거야.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어떤 봐봐요. 머리가 고착화되는 사람 봐봐요. 갑자기 지문을 물어봐요. 멸실 등기에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멸실 등기는 몇 개월? 1개월이. 그러니까 아까 전제 요건은 요거는 생각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 연결고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이죠. 사실. 그러면 봐봐요. 또 어떤 사람 봐봐요. 멸실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죠. 그럼 멸실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죠. 주등기. 그럼 제가 요번에 출제 딴 학원 출발하는데 네 군데에다 어떻게 전하냐? 멸실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멸실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 말소 회복 등기.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말소 회복 등기라고 봐봐요. 자, 가만히 본다고.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무슨 등기? 회복이 되려면 앞에 뭐 해야 돼? 말소가 돼야 되잖아. 말소가 돼야 회복할 수 있잖아. 말소가 돼야 회복할 수 있잖아. 말소가 해야 회복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도 말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말소회복 등기는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 말소예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붙여요. 언제나 이런 말.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도 말소될 수 있으니까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그럼 말소회복 등기 범위는 읽어봐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러면 이거면 28회 2.5점짜리 한번 볼까요? 28회 때. 자, 이게 28회 2.5점짜리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말소 등기한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가 가능하다. OX. X죠.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할 수 있어? 이게 틀린 사람은 IQ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IQ 테스트가 둘째 치고라도 이 사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요거 뭐예요? 등기부가 아니라 요거는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자, A4 용지예요. 자, 여기 A4 용지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누가 있죠? 변현아. 우리 수강생 중에 이제 13년 전에 변현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연락은 없지만은, 지금은 성남에서 이제 업원한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업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업원 이제 한번 여기에서 봐봐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제가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질문을 받아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A4 용지에 뭐 썼어요? 변현아. 자, 요거 뭐예요? 지우개야. 어렵게 생각하죠. 되게 어렵게 생각하나요? 지워봐 그랬더니 지웠어. 지워봐 그랬더니 쉬운 게 얼만데요? 말소한 걸 다시 지우고 나서 또 지울 수는 없잖아.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름 적어봐. 변연하. 그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28회 때 그러니까 등기법은요. 등기법은 12문제 중에 8문제는 수업만 들어도 8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관건은 뭐라는 거예요? 4개를 더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적은 8문제 맞추기 상당히 벅차. 지적은. 왜 그럴까요? 암기 하나만. 지적은 되게 어려워요. 전 여기 뭐 남들 선생들이 지적은 쉽다고 그러는데 지적은 외우지 않으면 그냥 빵점이야. 암기하면 만점. 당락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등기는 암기를 안 하더라도 감각을 잡아나가면 뭐예요? 문제는 자기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등기하고 지적의 차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하고 회복 등기는 같이 놀아 따로 놀아? 같이 논다는 거야. 앞에가 말소돼야 뒤에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가 되나?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읽어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언제나. 제가 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하냐. 이게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 응용력이야. 그 다음 단계 응용력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거 한번 더, 요거 딱 보면, 세세. 변경, 일부 후발적 변경, 일부 원시적 경정, 동일성, 말소 권리,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사실, 전부 멸실,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이제 다 배운 거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이제 써먹기. 그러면 이제 써먹기만 봐봐요. 이거 경정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본능적으로 다시 저 인간님 권위 불러봐요.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봐봐요 이제. 자, 26조 은정 갑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갑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얼로 등기된 경우, 경정 등기가 한다. OX.
봐봐요. 진짜 공부된 사람은 이제 봐봐요. 응용력을 발휘한다고. 경쟁등기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가볼까요? 갑이 등기를 신청해서 얼로 등기됐대. 일단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원시적 사유죠. 근데 갑하고 을은 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하고 을은 달라. 그러면 읽어봐요. 동일성 200. 그러면 경쟁등기가 한다. 어때? X.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오신 누님을 뭐예요? 뒷조사를 해봐서. 아무리 봐도 잘해. 저분이 그러면 1년 차냐, 2년 차냐, 이제 감이 안 와요. 근데 뭐, 실장한테 어디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봐. 그분은 뭐, 연세도 많으셔. 근데 연세도 많으셔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 연세가 많은 누님이야.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수학 강사를 뭐예요? 은퇴하려고 그래. 나이는 수학 강사. 이제 애들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수학을 가르치신 아주머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쳐 봤으니까 수학을 잘해. 그 이유가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길래 그건 좋다고 하니, 어제 야간에 오신 분 뭐예요? 3년 차지? 그랬더니, 아니, 3년 차를 떠나서요. 2년 차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인데 수학을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나이가 없으니까 힘도 딸리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기 위해서 지난주에 와서.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를 썼어, 안 썼어? 썼어요. 그러면 등기법은 뭐하고 똑같아? 수학 과목하고 똑같아. 법원 봐봐요. 법원 수학이야. 수학이에요. 그럼 아까 뭐 구구단에도 봐봐요. 딱딱. 그러면 우리 민법도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죠. 그러면 민법도 수학이야. 왜 수학이에요? 공식이 있잖아. 그게 바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러이러한 요실권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를 갖춘다. 이게 수학 공식이야. 수학 공식.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요건과 요건은 외워야 돼, 안 해야죠? 외워야죠. 효과도 외워야 되겠죠. 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정답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형님들 천만의 말씀. 민법은 이해하신다고요? 이해 천만의 말씀. 일단 기본이 암기가 돼야 돼. 틀이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개뿔이 이해했다. 그쵸? 자, 일단은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암기가 돼야 되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할 때 뭐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 조문. 조문이 바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랑. 그게 공식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뭐기 봐봐. 세세, 기입, 등기, 일부, 후발적 변경, 일부의 원시적 뭐요? 동일성, 하늘청, 따지, 이게 천자문의 도실, 말소 등기는 권리,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사실, 전부 멸실,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요 공통점은 내용에 따라 물려.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법무사 뭐 지금 과거의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등기의 분류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기입 등기, 2번 변경, 3번 경정, 4번 말소, 5번 부기 등기. 정답은 부기 등기.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선생님 저는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구단도 뭐 외우고 싶어요? 뭐요? 강제적으로. 맨날 뭐 때려잡습니다. 야 구구단 좀 외워. 원리를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법령적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요. 자 그러면 여기 봤다. 기입 등기 그러면 세세 보전 설정 이전 개입 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변경을 한번 배웠으니까 변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에 후발적 변경은 객체의 변동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이 변동됐을 때 그때는 뭐예요? 변경. 이 단어를 보면 변경 이거 나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기는 또 한 단계 엎드려 대해서 변경은 크게 뭐예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구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등기 방법이 또 달라져. 표제부 변경 등기. 변경 앞에 뭐가 붙었다?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기준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암기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여기 봐요. 대상은 뭐예요?
터자감을 또 1시간 지났다 또 달나라에 갔다 터자감. 자, 그러면 기능에 따라 물려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에 따라 물려 기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는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내년에서는 이제 기본서에서 뺍니다. 다. 멸실, 회복 등기는 전산화됨으로써 멸실, 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돼서. 왜 그래요? 파일을 복사를 해놨잖아. 그래서 가져와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있기 때문에 즉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봐봐요. 옛날에는 이게 옛날 등기소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옛날 등기소에 무슨 등기부예요? 종이 등기부잖아. 그러면 불이 처음 붙었어. 그러면 종이 등기부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적게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그때 멸실회복 등기 제도적 의의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자,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죠. 그게 바로 보조기억 장치. 무슨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 가져와서 즉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란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게 이제 딱 윤곽을 잡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한번 잡고 이제 잠시 쉬었다 가자고. 읽어봐요. 말소, 권리적 정면, 전부 불일치. 뭐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라 물려. 그러니까 말소는 권리적 정면이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공동 신청이. 근데 여기 앞에 이제 또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었어 아까처럼? 혼동이한 말소. 무슨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출제원이 요거 뭐야? 너 요거 당해봐라. 말소가 포인트냐? 여기가 포인트냐? 그럼 혼동이 포인트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혼동이한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럼 혼동을 할 때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혼동은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렇죠. 단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